자, 일단 테스트가 문제수가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오늘 11문제 들어가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뭐 일단 최대 최소랑 그 방정식 문제까지 다 종류별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부등식 문제는 거의 안 들어가 있죠. 부등식 문제는 아직 많이 안 한 상태여가지고. 자, 일단은 뭐 11개를 다 맞은 사람이 일단 맨 처음에 한 명 보이고, 하나 틀렸다가 이제 고쳤어요. 5번 틀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4번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10번 그 세 개 틀렸다가 이제 고쳐서 맞은 사람이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이 세 개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는데 3번, 4번, 10번을 한번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 6개로 남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보이고, 3번, 4번, 7번, 10번, 11번 지금 이렇게 정리됐네요. 그리고 3개가 틀린 사람이 한 명, 8개 맞은 사람, 7번, 8번, 10번 이렇게 3명입니다. 3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한 명도 7개로 남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자, 여기가 3번, 5번, 9번, 10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 본 거지만 이게 또 바로 안 보일 때가 있죠. 일단은 3, 4, 5, 7, 8, 9, 10, 11 뭐야 3, 4, 5, 7, 8, 9, 10, 11 몇 개 안 되네요. 남아있는 게 1, 6 1번, 6번 빼고는 다 맞았네. 아니 1번, 6번만 다 맞았네요. 1번, 6번 1번, 2번, 6번만 다 맞았네요. 1번, 2번, 6번만 간단하게 그냥 후딱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얘는 이제 방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이쪽에다 그냥 일단 한번 다 적어볼까? 자, 그 최대 최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구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 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2차 함수랑 합성해서 이제 최대 최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fx가 뭐라 그럴까? a의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무슨 뭐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몰라, 요거 일단 변형 형태라고 일단 쳐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fx의 최대와 최소. 뭐 물론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까지 더 들어간다. 일반형까지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에 이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겉함수가 2차 함수면서 이제 최대 최소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그대로 그냥 넣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가 있죠? 네 번째는 산술기와 평균 이용해서 나오는 최대 최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술기와 평균 문제 말고 이제 다섯 번째로 또 들어가는 게 a의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 치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정식에 관련된 걸로 문제를 잠깐 좀 내려가 보면 일단 뭐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항이 2개인 경우랑 항이 3개 이상인 거, 그죠?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미치 같은 경우, 그쵸? 뭐라 그래야 될까?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과 똑같은 경우, 그렇죠? 이때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들어간다? 일단은 지수가 똑같다.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밑이 1인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이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둘로 또 나눠줄 수 있겠죠. 첫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랑 두 번째 지수마저 다른 경우가 있을 거야. 지수가 같은 경우면은 A의 fx제곱이 뭐라 그럴까? B의 B의 fx로 나오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풀이 방법이 이제 또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일단 밑이 같은 경우를 봐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가 빵 되는 경우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수가 다른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로그 이용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항의 3개 이상인 경우는 동일한 꼴이 반복. 요거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치환 처리해서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게 그냥 방부등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전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 문제. 자, 그래서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4의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가 0과 2 사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2의 x제곱 t로 치환하고 y는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이거 나가면은 4t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어차피 0부터 2까지만 요것만 본다 그러면 얘는 0,1 얘가 지금 2,4 그죠? 그래서 t 값은 1과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t는 1과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현재 2로 나와 있죠? 2로 나와 있어요. 그럼 2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사 플러스 8 4 더하기 1이니까 5로 나오겠고 하지만 그래프는 여기 1부터 4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프인데 사실상 이쪽은 뭐 최대 최소랑 전혀 상관이 없죠. 어차피 꼭지점에서 최대 나올 거니까 4 집어넣으면 마 16 플러스 16 1만 나오네. 그래서 최소값은 1이다. 그래서 최대랑 최소는 5랑 1로 나오니까 답이 그냥 6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거를 만약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4가 되죠? 그래서 답을 맨 처음에 5라고 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양 끝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최대는 꼭지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 번만 줘볼게요. 자,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자, 이게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막 다 치환해서 최대 최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산술기하 평균. 그쵸? 최대 최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은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앞으로 매 학기마다 계속 나와요. 공수2 하고 나서부터는 매 학기마다 계속 나옵니다. 대수 때도 나오고 로그 수원이란다. 미적분 1 때도 나오고 미적 2에서도 나와요. 뭐 기하 때도 한 번씩 씁니다. 확통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와요. 확통도. 그래서 계속 한 번씩 나오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곱이 일정한 경우는 합이 일정한 경우 둘 중에 하나로 쓰잖아요. 근데 합이 일정한 경우는 사실 안 써도 돼요. 그건 어차피 치환해서 2차 함수 만들어놔도 사실상 다 풀려요. 2차 함수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다 풀립니다. 그게 합이 일정한 애들은 어차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곱이 일정한 거. 최대 최소 나왔다 라고 할 때 뭔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일단 요 생각 해봐야 된다는 거야. 곱해서 만약에 이게 상수로 나오나?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적으로 몰고 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거 최대 최소인데 그래 뭐 동일한 꼴이 반복되니까 일단 4의 x제곱을 t로 일단 치환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y는 얘는 지금 t가 되겠고 4제곱 4제곱 어차피 이것만 하면 t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의 4제곱분의 t분의 4의 4제곱이면은 510이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256이구나. 256.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어때요? 곱이 일정하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치환해서 눈치채도 상관없지만 바로 곱이 일정하구나. 지수끼리 지워지니까 변수가 없어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2 루트 둘 곱해 주면 되겠죠. 자, 16이 2배니까 3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 최소값은 32구나. 자, 그러면 그때 t값은 얘랑 얘가 똑같을 때. 하지만 우리는 t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x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을 때면은 t가 16일 때잖아요. 그렇죠? t가 t분의 256이면 t제곱이 256, t가 16, 하지만 t는 4x제곱, 따라서 x가 2일 때, 그죠? 최소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을 때니까. 그래서 얘는 x가 2인 상태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답은 34, 2번이에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사실 이게 5번 문제가 4번 문제랑 굉장히 좀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25의 x제곱, 2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5의 x제곱, 5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얘는 일단은 5의 x제곱을 뭐 t로 치환해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이거를 통째로 치환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만 해도 곱이 또 1로 나오니까 얘가 최소가 지금 2지 않냐? 그쵸? 자, 그래서 이 식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t는 2 이상이 되겠고, 그래프는 뭐 굳이 볼 필요 없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우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좌우 대칭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y축 대칭.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그 다음에 마마니까 플러스 2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이치 함수인데 대칭축이 지금 2로 나오고 있고 2 집어넣었을 때가 마4 플러스 8, 4 플러스 2니까 6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전부 다 튀어나오죠. 다 튀어나와요. 그래프 다 있어요. 어차피 t가 2부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t는 2일 때 최대값 6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t는 2일 때 최대값 6인 걸 알 수 있고, 최소는 없습니다. 최소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요. 자, 그러면 t가 2일 때면은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봤을 때 x가 빵일 때죠. x는 0일 때가 최대 6으로 나오는구나. 실제로 이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2에다가 8 더했으니까 6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리고 6번은 다 맞았고요. 6번. 그죠? 6번은 간단한 문제니까. 자, 7번도 잠깐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것도 동일한 꼴이 반복되고 있죠? 3 곱하기 4x 플러스 1제곱.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4의 x제곱을 t로 일단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t는 다시 한번 음수가 안 나와요. 0도 안 나옵니다. 그쵸? 항상 치환하고 나면은 범위 꼭 산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t세제곱. 얘는 t제곱. 얘는 4 앞으로 빼내면 12t.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으로 넘기면 t로 묶었을 때 t제곱 플러스 t 빼기 12는 빵 이렇게 되니까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3은 빵 되겠네요. 따라서 t는 0이거나 마사거나 3인데 애초에 얘랑 얘는 못 나오죠. 그렇죠? t값은 음수로 0도 안 돼요. 그래서 4의 x제곱이 3. 따라서 x값이 로그 43으로 나와야만 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요 알파 값이 6이라고 했는데 이 알파 제곱이다. 대입해도 상관없죠. 이게 로그 43. 그럼 얘는 2, 3 위치 바꿔주면 3의 로그 4, 2. 잠깐, 요게 지금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3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요 상태에서 4의 알파 제곱이 3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알파 제곱. 그럼 잠깐만. 2알파 제곱 전체 제곱이 3이잖아. 그래서 2알파 제곱이 루트 3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8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이거 로그 함수에서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어차피 한번 로그 버전으로 또 보게 돼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꼴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치환 처리해서 들어가기는 할 텐데 2의 x제곱하고 2의 y제곱을 갖다가 치환해 주는 게 좋죠. 그렇죠? 2의 x제곱을 라지 x, 2의 y제곱을 라지 y. 만약에 치환 안 하고 볼 수 있으면 안 하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2 라지 x, 2 라지 y는 24. 얘는 둘 곱한 거에 4분의죠. 그렇죠? 4분의.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가 합은 12고요. 곱은 32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지? 8, 4, 32. 그죠? 이거밖에 없죠? 8, 4, 32. 다른 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과 곱 하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쵸? Z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그때 합이고요. 그 다음에 곱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x, y라고 한번 쳐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z 빼기 4, z 빼기 8. 그래서 z는 4 또는 8이구나. 그래서 x랑 y 둘 중에 하나가 4, 둘 중에 하나가 8.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물론 여기에서 y 대신에 12-x 집어넣어도 식은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와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 알파 베타의 제곱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죠? 이거를 갖다가 2x제곱이라고 친다면 x는 2가 되겠고 y는 3이 되겠죠? 또는 y는 2고요. x는 3.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뭐 제곱하면은 그냥 9 더하기 4니까 그냥 13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9번도 간단하게 볼게요. 좀 걸리긴 하지. 자, 근데 9번은 이거 실수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무슨 실수? 무슨 실수? 밑이 지금 똑같아요. 다 미지수로 나와 있죠. 미지수로 나와 있어요. 밑이 같은 경우에 풀이는 지수만 같다가 아니고 밑일이다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지수가 같다. 또는 밑이 1이다. 그죠? 요거까지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x가 3이니까 x는 3. 그죠? 요거 때문에 x는 1. 빵빵빵빵. x는 1이네. 얘가 빵이네. 반대로 썼네. 왜 이러냐? 잠깐.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10번. 요 10번이 제일 곤란하죠. 방정식에서, 그렇죠. 지수 방정식에서 두 근이 전부 서로 다른 실근으로 나오게 해달라라는 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10번 문제가. 그렇죠. 이 근의 분리 내용이 겹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근의 위치 판정이 껴 있습니다. 자, 4의 x제곱 빼기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k는 빵. 지금 솔직히 그 공수원 카이 테스트를 지금 계속 보면서 내가 문제를 계속 주는데 그 근의 분리 쪽만 나오면은 정답률이 많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근의 분리 쪽만 나오면. 그래서 이거 진도 나갈 때 좀 많이 맡길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의 분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거기 있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식이 두 가지가 되죠. 다시 한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지금 t제곱 빼기 4t 플러스 k는 빵.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이걸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죠. xt 함수예요. 자, t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잠깐만. t가 양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렇게 바꿨을 때 이 t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 그건 아니죠. 왜? 왜 아니에요? 아니, t가 애초에 음수가 안 나오니까. 그쵸? 만약에 우리가 x1, x2, 그쵸?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걸 만족하는 x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면 다 t 입장에서는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쵸? t1, t2. 괜찮아요? 다 양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방정식이 어려우면 항상 함수 그래프 쪽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대칭축이 현재 2가 될 거야. 그렇죠? t가 2인 상태에서 대칭축이 나올 텐데 그때 근이 나와야 되겠죠? 전부 양근으로만, 그렇죠? 전부 양근으로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양근 넣어야 되네. 그럼 0 집어넣었을 땐 양수 넣어야지. 0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 넣어야 돼요. 1번 K는 양수 넣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번째 축. 그렇죠? 얘가 양수 나왔으니까 오른쪽에서 음수 나와주면 되겠지. 근데 오른쪽에서 제일 만만한 건 이제 꼭지점. 그렇죠? 축이 이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축이 2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없으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음수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러면은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무조건 그 사이 근 나오고, 작은 근이 0보다 크면 큰 근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만 생각해 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왜? 얘는 반드시 무한대로 가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지? 4 빼기 8 플러스 k, k-4네요. 그렇죠? 그래서 k-4가 음수로 나와야 된다. 이거 두고는 아무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0보다 크지만 4보다 작다. 그렇죠? 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지금 딱 보면은 요것만 써가지고 답낸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보였어요. 왜 이것만 쓰면 안 돼요? 판별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판별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판별식이 양수로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판별식이 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중에서 막 k 값이 너무 내려가 가지고 지금 애초에 t근 자체가 음수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가 4의 x제곱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2의 x제곱이 지금 t1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음수잖아요. 이럴 수 있는 x값 자체가 아예 없다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만약에 지금 치환한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두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시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어쨌거나 답은 그냥 요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기 11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봐볼게요. 11번 문제.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네요. 둘이 언제 만나지? 얘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지금 C고요. 얘가 지금 D. 그렇죠? Y는 GX가 직선, Y는 FX가 2차 함수. 그러면 2분의 1의 FX 그 지난번에 테스트 수업 때 한 거에 좀 하위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좀 쉬운 거. 그때는 막 인수분해까지 다 했어야 되잖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이 지금 같아요. 밑이 같아요. 지수끼리만 비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죠? 부동호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밑이 미지수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밑이 1인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죠? 밑이 1인 경우도. 자, 그러면 F가 G보다 작은 경우는 뭐냐? 2차가 직선보다 작은 경우. 요거네. 그쵸?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랑 C보다 커나 같은 경우. 그쵸? 딱 요 범위가 답이다.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지수함수 이제 마저 끝내야 되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요거 후딱 마무리하고 끝내봅시다. 자, 지수 부등식 활용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자, 앞에 따는 거 다 내줘야 됩니다. 오케이, 다 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134번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134번.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직접 풀어봐 봅시다. 134번. 지금까지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134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서 하기? 껌. 없네. 잠깐. 자, 일단 일반적인 부분까지만 한번 좀 가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사실 뭐 동일한 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도 일단 치환 처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2x 제곱을 t.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그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t제곱에 마이너스 2kt 플러스 9.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0보다 커졌다. 이게 모든 실수 t에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죠. 잠깐만. 근데 어차피 2x 제곱을 t로 잡는 순간 어때요? t는 애초에 음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t는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t가 음수일 때는 0보다 작아도 돼요. 괜찮아요?
모든 실수가 아니고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얜 양수만 성립하면 됩니다. 그쵸? 양수일 때만 함수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맞아요. 지금 대칭축이 현재 K로 나와 있죠. 꼭지점은 사실 구할까 말까요? 구하자. 9-K제곱 괜찮죠? 9-K제곱.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지금 0 이상에서만 양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0 이상에서만. 그쵸? K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K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K가 음수면 Y축이 이렇게 생겼죠? 얘는 지금 그러면 0보다 큰 그래프밖에 없잖아.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저 파란 것만 0 이상이면 된다고요. 파란 것만. 자, 두 번째. K가 양수라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다시 한번 꼭지점이 K, 9-K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K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 그럼 왼쪽에서 Y축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는 얘만 있으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여기는 파란 선이 전부 양수여야 됩니다. 왼쪽도 파란 선이 양수여야 돼요. 케이스 나눠서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봐볼게요. 그 내신에서 이게 서술형으로도 은근히 꽤 많이 나와요. 자, 조금만 더 써볼게요. 조금만. 저기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이 함수값이 전부 0보다 커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 함수값이 y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파란 선이 전부 0보다 커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y는요, 그쵸? t축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t축이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t축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안 되죠. 파란 선은 전부 양수여야 된다고요. t축이 y값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파란 선은 무조건 다 양수니까. 괜찮죠? 가능해요. 그럼 뭐야? 판별식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어때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왜? 파란색이 지금 초록색보다 다 위에만 있으면 상관은 없는 거니까. 와, 그럼 잠깐만. 얘는 지금 판별식이 양수로 잡힐 거예요. 그렇죠? 얘는 판별식이 음수로 잡힐 거예요. 근데 얘도 판별식이 양수로 잡혀요. 괜찮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꼭지점이 의미가 없어요. 딱 0 집어넣었을 때 값만 좀 조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거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지? 빵빵9. 그죠? 빵빵9. 빵빵. 얘 지금 0,9예요. 아, 잠깐만. 아이, 그러면 애초에 얘는 함수값이 9니까 위가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구나. 그렇죠? 아예 못 나와요. 뭐야? 뭐지? 그럼 0,9면은 얘는 무조건 위에 있는 거네. 그럼 다 되네. 결론은 무슨 뜻일까요? K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다 된다고요. 괜찮을까? K가 0보다 작은 건 다 돼요. 무조건 오른쪽은 이제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나와야만 되겠네. 그렇죠? T축이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하고 아예 다른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여기 좀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자, 천천히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또 0,9네. 그쵸? 요 파란 선 전부 다 0보다 커나 돼요. 0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얘 제일 작은 게 얘잖아. 그쵸? 그러면 9-k 제곱이 0보다 커나 되면 되겠네. 이거 돌아도 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 자체가 여기 꼭지점에서 t축으로 접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파란색에 있는 모든 선은 전부 다 녹색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판별식 양수, 판별식 음수인 거랑 똑같은 거 괜찮아요? 이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혹시나 해서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친다면 편의상 A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얘는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A분의 B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지겹게 많이 해야 돼. 지금 이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우고 있는 게 아니죠. 괜찮죠? 나도 지금 이거 정리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딱 봤을 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써놓고 정리하면 4의 제곱분의 B제곱인데 어차피 A 곱하면 4A분의 B제곱이겠지. 그죠? 거기서 C 한 번만 또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라고 친다면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대칭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분자가 판별식이었지. 그죠? 분자가 판별식.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d, 그죠? 최소값,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인 상태잖아. 근데 a는 양수라고 잡았으니까 d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판별식 양수.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꼭지점에 y좌표 판별식이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두 근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0 나오려면 뭐지? 이게 0인 거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그래프적으로는 어떤 거냐?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예요? 대칭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2a분의 루트 d만큼 더하고 뺀 게 지금 근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차 함수에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d가 빵! 판별식은 빵!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x축이라면은 최소값이 양수네. 그쵸? 얘가 양수네. 그럼 어차피 A가 양수니까 D는 음수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다 알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우와, 꼭지점이 양수다. 이 판별식이 음수라는 것과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K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3과 3 사이야. 괜찮지? 그럼 답은 도대체 뭐냐? 답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한 건 뭐예요? 아니 당장 이게 K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지 않냐. 그렇죠? K가 음수인 경우는 다 되네. 그렇죠? 얘는 전부 다 된다고요. 이거 K에다가 음수 집어넣잖아요. K에다가 음수 집어넣잖아. X에 뭘 넣더라도 맨날 양수 나온다고요.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게. K가 만약에 음수로 가면 마마 나오니까 얘 지금 플러스 되죠? 지수가 음수가 나올 리가 있어요? 없죠? x에다 뭘 집어넣어서 양수 거기다 구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된다니까. K가 음수면은 괜찮죠? K가 음수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가 양수인 경우면 그죠? K가 양수면 얘가 지금 가운데 항만 음수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x가 어느 정도 돼줘야 얘가 지금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성립하는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랬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범위 안에서만.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렇죠? 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K는 0보다 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0일 때는? 모든 실수 K 중에서 K가 음수랑 양수만 썼잖아. 그럼 K가 0일 때는? 둘 중에 뭐에 가까워요? 여기 가깝겠지. 괜찮죠? 어차피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K가 0이라고 친다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 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 지금 0,9. 뭐 별 차이 없죠. 그죠? 무조건 이건 지금 T축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 된다고요. 괜찮죠?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되고 K가 이것도 또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0보다 크지만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된다고요. 그럼 뭐지? 0, 3.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되고 0보다 큰 경우 중에서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뭐야? 그럼 얘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되네. 이게 답이에요. 괜찮네. 이 케이스를 나누는 게 조금 빡셉니다. 케이스를 나누는 게.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좀 고민해 보고요. 잠깐만 고민해 보고 136번 직접 풀어볼게요. 136번. 자, 요거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정리하고 136번으로 가봅시다.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작으면 지금 쟤는 뭘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대칭축 때문에 나눈 거잖아요. 저 지금 대칭축이 어디예요? EX가 왜 치환했지?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9가 됐죠? 2차 함수가 됐잖아. 2차 함수는 당연히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죠. 대칭축이 어디예요? 그렇지. t는 k. t 함수니까. 대칭축을 k로 잡았지? 그러니까 저 대칭축이 양수이냐 음수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x가 모든 실수라고 친다면 t는 양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쟤는 밑에 있는 저 2차 부등식이 t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왜? x에 뭘 집어넣어도 t는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k가 음수면 저기 y축보다 왼쪽에 꼭지점이 나오겠고, 저렇게 2차 함수를 그려놓으면은 실제로 t는 양수만 존재하니까 파란색 범위 그래프밖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 그럼 파란색만 나오는데 제가 저 파란색이 전부 0보다 커 나타야 되는 거지. 그럼 0보다 커 나타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쟤 지금 증가만 하네, 파란색이. 증가만 하니까 당연히 0에서 제일 작겠죠. 근데 0에서 9야. 그러면 뭐 쟤는 뭐 다 0보다 커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K가 음수는 다 된다. 오케이. 그 0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K가 0 이하인 경우는 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K가 양수인 경우만 더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해 잘 될까? 이 진짜 마스터해야 돼. 너무 중요해요. 다시 꼭 풀어봐야 돼. 얘는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난번 이거 숙제로 못 낸 게 얘는 숙제를 못 풀 거거든.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소화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아이고. 좀 이해될까요? 오케이. 잘하고 있네. 오늘은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오케이. 지안이는 괜찮을까? 오케이. 자,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 지금 전체적으로 얘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된 사람이. 그래서 그냥 계속 고민해서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괜찮을까? 그치. T축이 어디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무조건 9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필요가 없죠. 오케이. 어디 좀 헷갈려.
헷갈린 거 있을까? 그래프. 응. 그래프 어디가 헷갈리지? 중에 좀 어디 좀 헷갈린 거 있을까? 이게 방부등식으로는 지금 문제 풀기가 힘들죠.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치원한 상태면은 어차피 t값은 양수밖에 없겠고, 그 양수인 t 범위하에서 이 이차 함수가 전부 0 이상이 되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주면 어차피 양수만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 부분만 그려지는지 감소했다 증가하는지 요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대칭축이 중요해요. 그 대칭축이 그래서 양수인지 없는지 두 개를 다 그리고 봐줘야 됩니다. 내가 1분만 있다가 저기다 그려서 보여줄게. 오! 뭐가 좀 모자른데? 건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치, 요거는 좀 괜찮을까? 그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놓고 나니까 문제는 이게 전부 0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방부등식으로는 못하겠고, 그래서 당연히 함수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가주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올라간 이치 함수인데 문제는 t가 양수인 구간이 증가만 하는지 감소했다 증가하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증가만 한다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0일 때 나오니까 걔보다 t축이 아래에 있으면 된다가 되겠지만, 걔는 만약에 감소했다 증가해버리면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오니까 그 최소값보다 0이 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마무리해 볼게요. 뭐랄까. 그래. 이쪽에다가 그냥 써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4의 x제곱 빼기 2a-4 2의 x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커났다. 여기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똑같이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동일한 꼴이 반복되니까 치환해서 가자. 왜? 이대로 못 풀잖아요. 그렇죠? 지수 부등식이면은,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봐봐요. 이게 부등식이 항이 2개짜리도 되게 어려웠죠? 되게 어려웠어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항이 3개 이상 나온다?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동일한 꼴이 반복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예 손을 못 댄다고요. 그래서 치환 처리를 해야만 우리는 그나마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초람수예요. 초람수. 싹 다 한다고요? 아니, 되는 것만 한다고요. 되는 것만. 못해요. 와, 그럼 잠깐만. 이거 거의 대부분 못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하는 거야? 그 나머지를 미적 투에서 하는 거예요. 얘를 막 미분까지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예요. 뭐야? 그럼 여기서는 미분 안 하고도 되는 애들인가? 안 해도 된다고요. 치환해서 2차 함수 나오는 애들만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것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2x제곱을 t로 잡았어요. 그럼 t는 일단 양수로 나오겠고 t제곱 빼기 2a-4t 플러스 2a가 0보다 커났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전부 0 이상 나와야 되는데 대칭축을 몰라요. 그죠? 이게 사실상 상수가 미지수인 경우까지는 할 만한데 이 대칭축이 미지수로 나오면은 진짜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건 우리가 2차 부등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부등식 때도.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하느냐? 왜 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냐면 일단 모르겠어. 이 t가 양수만 그리면 되는 거라며. 증가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감소랑 증가가 다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인 경우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가 전부 0보다 커났다. 얘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방부등식 문제가 왜 최대 최소 다음에 나올까요? 왜? 쉽게 말할게요. 얘 최소값이 0보다 커 나왔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반 학생이 30명 있는데 우리 반 모두 0보다 커 나왔대. 그렇죠? 그냥 다시 한번. 우리 반 모든 학생이 다 80점을 넘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우리 반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친구만 80점 넘으면 다 8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80점 넘는다. 그죠? 약간 좀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야, 여기서 제일 작은 것조차도 0 이상이야. 그러면 뭐 다 0 이상이겠지.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가만 하면은 당연히 맨 앞에서 최소 나오겠죠. 맨 앞에서? 양수. 그렇죠. 0에서 최소 나오겠네. 그렇죠. 여기서 0인 경우. 근데 만약에 여기서 0인 경우면 지금 뭐냐? 지금 최소가 지금 0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가 중간에 나오냐?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최소냐? 아니면은 시작하고 일단 최소를 한번 찍고 가느냐? 그게 2차이라고요. 요거 때문에 대칭축이 지금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 거야. 지금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래로 볼록 가네? 증가만 하는지 감소했다 증가하는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라고요. 증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만 증가만 하고 있네. 근데 잠깐만 시작과 동시에 9예요. 뭐야? 그럼 얘는 뭐 다양수지. 괜찮아요? 0에서 제일 작은데 0에서 이미 9예요. 그러면 뭐 다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볼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상 얘는 무조건 다 성립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K가 양수로 나와버리면 내려갔다 가네. 그죠?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 지점은 꼭지점이겠고, 아, 맞아. 그럼 얘는 K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양수 나와야 되는 거네. 그쵸? 그래서 K를 집어넣었더니 9-K제곱이 나온 거고, 아, 걔가 0 이상인 경우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얘는 다 되는데 얘는 되는 게 일부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K가 양수인 경우 중에서는 3보다 작은 것만. 그렇죠? K가 작은 양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 뭐야. 그럼 얘는 지금 대칭축이 A-4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A-4가 음수인 경우, 아, 두고 들어도 상관없겠네. 그쵸? 두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T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0 집어넣으면 2A가 되겠네요. 그쵸? 그 2A만 양수면 다 된다고요. 괜찮죠? 2A만 양수면. 그럼 얘는 0일 때 값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꼭지점만 중요하다고요. 괜찮아요? 꼭지점만. 아, 얘는 지금 꼭지점이 A-4네. 그쵸? A-4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판별식으로 가도 된다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니까. 괜찮죠? 자, 두 번째 A-4가 양수인 경우. 그쵸? 그럼 그때는 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얘만 0 이상이면 되는구나. 그쵸?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된다. 그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요 경우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2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돼요.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A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에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이것도 또 본다고요. 그죠? A-4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판별식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A-4를 집어넣으면 A-4제곱, A-4제곱의 2배, 2A 빼기 A-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얘가 뭐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10A 얼마냐? 16.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아, 요 경우는 요게 0보다 커 같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지금 2랑 8 사이인 거 괜찮아요? 아, A가 4보다 큰 경우는 2랑 8 사이구나. 그렇죠? A가 4보다 큰 경우는 2랑 8 사이구나. 요거 성립하는 A 값이 그렇죠? 자, 얘는 지금 4보다 작다. 그래서 4보다 큰 경우는 2랑 8 사이. 그러면 A가 4보다 큰 경우는 8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다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A 값은 0부터 8까지가 전부 다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그렇죠? 0, 1, 2, 3, 4, 5, 6, 7, 8. 그래서 9개라고 볼 수 있어요. 9개. 자, 이거는 다음 시간 테스트에 꼭 넣어 놓을게요. 오늘 모든 친구들 어떡하지? 연말이라서 그런지 가족여행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5개, 5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 부등식의 활용도 사실 조금 보고 싶긴 했는데, 지수 부등식의 활용은, 얘는 그냥 일단 숙제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왜냐면, 생각보다 여기서 너무 좀 오래 걸리기는 해가지고, 지금 로그 함수 나가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고민 좀 해보고, 쉬었다가, 뒤로 좀 나가볼게요. 로그 함수로 갑니다. 프린트 내가 뽑아줄게. 삐용.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잘 짜? 오케이.